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네, 오늘부터 큰바위군의 차트 읽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하나의 강의가 그 정도로 구성될 건데, 그 정도의 길이로 여러 개의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재미있는 형태로 차트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큰바위군이 과연 누구며 왜 주식 강의를 하느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 소재 경영학과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IT 기업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대기업도 있었고 중소기업도 있었고, 요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벤처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획자로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각종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사기업의 프로젝트 여러 개를 수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보건복지부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짧은 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수행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경력을 마친 다음에 지금은 수도권 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융합과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겸임교수직과 더불어서 능률협회나 생산성본부, 그리고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최근에는 핀테크라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파이낸스가 재무적인 것들이 결합된 형태의 핀테크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전공하신 분들,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과 함께 몇 개의 시험적인 시장 예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로 한번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식 강의를 시작을 하기로 했느냐? 그렇죠? 그런 대로 강의하면서 저도 괜찮습니다만, 왜 주식 강의를 시작했냐 하면,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저도 주식 공부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식 공부 중에서 얻은 어떤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재미있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나름대로 주식 공부를 하면서 책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글들도 여러 개를 읽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도 많이 봤죠.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뭐랄까, 좀 그 강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강의들 대부분이 그 영역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응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지만, 어쩐지 뭐라 그러죠,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약간 중립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주제 넘은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위험에서 구하고 싶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상당수의 주식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한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물론 그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방법을 가지고도 성공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업으로 주식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주식을 그 방법을 따라서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조금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 길잡이가 되드리고 싶다, 이런 취지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의도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제가 주식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과 같은 강의 구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캔들 차트를 이해해 볼 겁니다. 캔들 차트는 무슨 의미가 있고,
캔들 차트는 언제 누가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 좀 아셔야 누가 물어보면 아는 척도 좀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캔들 차트 기본적인 부분들을 아셔야 좀 다음 내용들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캔들 차트에 대한 이해 부분들을 몇 시간에 걸쳐서 짧게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캔들 차트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해석을 한다는 것이 조금 뭐라 그러죠? 확대 해석이 되기 쉬워요. 캔들 차트 하나로는 사실 읽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되게 확정적으로 뭐와 뭐의 싸움이고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한다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아셔야 되냐, 그 다음 순서들을 아셔야 돼요. 캔들 차트들이 모여서 어떤 추세를 이루는가,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부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와 함께 또 이해하셔야 될 것이 바로 지지와 저항이죠. 지지와 저항,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지지와 저항이, 여기서는 근데 지지와 저항을 할 때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어떤 다른 요소들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캔들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추세의 변동이라든가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이동평균선이나 패턴, 이런 것들을 아셔야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의 일반론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동평균선 중요하죠. 이동평균선. 그래서 5일선, 11일선, 21일선, 61일선, 121일선, 241일선 이런 것들을 이동평균선으로 사용을 보통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의견 자신만의 어떤 관점이 있으신 분들은 13일선, 3일선, 7일선 이런 걸 쓰시기도 하고 224일선 같은 걸 쓰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한 6, 7개 정도 되는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섯 번째로 패턴하고 파동의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가지느냐, 그리고 어떤 파동을 가지느냐, 요거는 캔들의 응용하고 아마 연결돼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캔들이 과연 추세,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 그리고 패턴과 파동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캔들을 해석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섯 번째로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보조지표 이야기를 해야죠. 굉장히 아마도 여러분들 HT에서 보실 수 있는 보조지표만 해도 아마 몇백 가지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기나 기간까지를 고려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보조지표를 이용한 분석들이 가능하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개의 보조지표들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분석 요소들 있죠. 추세나 지지 저항이나 이동평균 이런 것들과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라는 것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내용들을 거의 다 담게 될 거예요. 물론 세세하고 아주 그 작은 내용들까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 그렇게 되면 강의가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기술적인 분석이고요. 그리고 요 강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예를 들면 펀더멘털,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죠. 기본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해서 강의 소개는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바로 캔들 차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첫 번째 챕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유튜브의 본문에다가 남겨놓은 링크를 따라오시면 저희 커뮤니티가 나옵니다. 아직 모바일 최적화가 조금 불편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브라우저에서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의 브라우저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